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의 정치, 행정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장안의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 지방선거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 대전시, 충남도 광역단체장들은 첫날 다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이 다 했습니다. 예.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이제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네, 그렇죠. 또 먼저 후보 등록하는 것도 예. 나름 또 선점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것도 뭐 좀 전략적인 측면이 있나요? 전략적이라기보다는 그 준비된 후보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 먼저 와서 등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 단순히 이제 후보 등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꼭 후보 등록을 하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 선거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출사표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또 상대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선거를 바라보는 본인들만의 프레임을 그 한마디로 이제 규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야 또 기사화되고 또 이슈화되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도 좀 후보들 캠프 측에서는 여러모로 좀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후보 등록을 하겠죠. 예전에는 이제 한마디를 하게 되면 예. 본인의 포부 또는 그 선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본인의 장점이나 공약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상대를 비방하는 쪽이나 아니면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얘기하는 경향이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캠프에서? 네. 이 후보 등록할 때는 언론에다가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겠다. 네, 대체로 그 한마디가 언론의 메인 타이틀이 되기 거죠. 때문에. 예. 그 현장에서는 그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가져갈 수 없거든요. 예. 짧게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그 이미지를 부각시킬까 이걸 다 고민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딱 얘기하는데 주로 남의 이야기를 해야 기사의 제목으로 꼽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헤드라인을 뽑아야 임팩트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겠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현재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흐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안 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제 판세. 우리 지역에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남지사 선거 또는 울산시장 선거가 약간 아직도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이긴 하지만 예. 폭이 그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제 공소취소 특검 주장이 나왔다가 이걸 이제 연기를 하긴 했지만 예. 이게 약간 전체 선거를 좀 흔들고 있는 건 그 사실인 영향이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예. 그 지난주에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쪽에서 보수를 찍어주고 싶은데 그 특별한 기재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울고 싶은데 빰 따라 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은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약간 그 TK, PK 지역에서 심상치 않다는 좀 효과를 좀 네네. 드러내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우리 지역은 뭐 전혀 그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수 결집 현상이 선거 가까울수록 지금 나타나잖아요. 뭐 양측에 다 결집 그렇죠. 현상이 나타나긴 예. 하는데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그게 약간의 그 격차나 이런 거는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게 전체 상황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됩니다. 예.
그 과거의 선거면 한 일주일 정도면 한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출렁일 정도, 지지도가 출렁일 정도 그런 이슈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선거는 지금 거의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크게 출렁이지 않고 계속 고정적으로 그 지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예.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고정 그 지지도가 나오고 있고 그 민주당 지지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영남을 빼고는 대부분이 비슷하죠. 다만 이제 조금 변화 있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선거가 가까울수록 결집이 좀 생기면서 조금씩은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세를 흔들 만큼 그런 원래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이슈에서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 게 그게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인데요. 예.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이제 공소 취소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소 내용을 취소하는 거 아니냐, 공소 취소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예. 조금 보수 진영에게 조금은 어필이 돼서 조금 영남 지역의 변화는 있지만 이게 그런 변화가 있으면 이게 충청권으로도 좀 넘어오고 수도권으로도 그렇죠. 넘어와서 좀 전체적인 그 지지도가 좀 뭐 여당은 좀 하락하고 야당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여파가 미치지 않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 이슈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에 지금 국한돼서 이슈가 지금 활성화되고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위로는 못 올라오고 있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후보들이 양당 주도로 거의 대부분 후보들이 등록하다 보면 양 진영이 아주 첨예하게 결집하는 현상들이 선거 막판에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실제로 양자 간의 대결에서 10% 이상 표차가 벌어진다거나 이런 현상 이렇게 나타나진 않거든요. 실제 투표해 보면 10% 미만 쪽에서 표차가 벌어지는 그것도 5% 이상 되면 굉장히 원사이드한 선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 양자 대결에서는 그 표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착시 효과도 있는 거죠. 그 진영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진영이 결집되면서 뭔가 그 가능성이 생겼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예. 자, 이런 판세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정권 심판론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소취소 특검법하고 연결이 되긴 하지만 글쎄요. 정권 심판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을 꺼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전략이냐, 효과적인 전략이냐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요즘 이제 국민의힘 전략이 되치기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 내란 세력 척결, 뭐 청산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나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진보 진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거죠. 많이 하니까 예. 요즘은 입법 독재, 입법 내란, 뭐 청산 뭐 이렇게 거꾸로 내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내란이라는 용어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잖아요. 네네네. 내란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이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그런 단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되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거꾸로 마찬가지 이제 그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 과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조작 기소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특검을 내니까 거꾸로 지금 이제 그걸 공격으로 지금 삼고 있는 소재로 삼고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과연 이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이제 원사이드한 그런 상황이 선거가 전이 되다 보니까 선거 전략으로서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려고 짜가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여지죠. 이번 주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충청권 그렇죠. 방문해서 충청권 지역 그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토의 이런 발언을 꺼냈고 또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맞는데 그 민주당의 민주당을 공격하면 약간 좀 그 틀이 깨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더 씌워져 있는 어떤 이미지를 공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좀 낮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인물론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것이 초반 그런 흐름이었지 않았나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이게 네. 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이게 바뀌는 이런 상황이라서 약간의 보수 결집 표심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을 얻고 이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분명히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속 하다 보면 다시 윤어게인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성 발언을 하다 네. 보면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선거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강력한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네네네, 보는 시각이 그렇죠. 있어서 네. 거기 플러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 도움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전이 막 할 때 특히 공천 과정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이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공천 후보자들이 심지어는 뭐 당대표가 선거운동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였고 지도부를 이번 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해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고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는 후보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물러나지 않으면 그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바뀐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약간은 이제 좀 결집하고 또 지도부 뭐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 이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이제 더더욱 그런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선거의 전략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의 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양 정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은 흔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네, 이제 그렇죠. 키는 네.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전략이 중도층한테 어떤 소구력이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미지수여서 아무래도 본인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더 결집시켜서 어쨌든 지더라도 좀 근소한 차이로 져야 좀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전략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결과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시선이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당권 경쟁에 시선이 그 가 있는 게 이후에.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지더라도 졌잘싸. 네.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 지난번 대선 때 생각해 보면 지난번 대선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중도 표심으로 확장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극우 쪽의 표를 그렇죠. 받는 것에 집중해 버렸거든요. 예. 그게 결국에는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권 경쟁과 맞물려 있었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요.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번 주에 지역을 방문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 발대식이라고 하나요? 발대식을 하면서 당 지도부가 참여해서 선거 전략을 이 중원까지도 어쨌든 이 자신들의 세를 확장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이거 선거철만 되면 중원 공략 전략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충청권의 표심이 그 전체 선거에 그 결과와 커플링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중원을 얻는 쪽이 선거에 이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좀 그 중원을 그 장악하려면 뭔가 중원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와서 계속 그 프레임 전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중원 표심을 이게 먹으려고 하는 건지 예. 아니면 그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이건 조금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는 뭘 말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중원에 와서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방선거와 관련된 걸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약간 좀 다릅니다. 그렇죠. 지역에 왔으면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권 심판 이것만 많이 강조를 했단 말이죠. 오늘 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도 와서 네. 그 허태정 시장만 공격하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 지금 현직 시장에 있다가 나온 이장우 후보가 있는데 예. 그러면 대전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큰 메가 플랜 같은 거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상대를 공격하는 그 이장우 후보가 짜놓은 그 프레임을 원내대표가 와서 반복하는 형식으로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지 총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대선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보다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대표 뭐 이런 예. 사람 이름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는 뭐 정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그 미래 비전을 내놓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좀 따져야 되고 또 지난 4년의 정책을 가지고 이게 실정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좋은 성과를 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취재하는 저마저도 지금 각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걸 갖고 공방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네. 굉장히 정책이 사라져 버리고 또 그리고 이제 각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이나 세력 이게 그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쪽 방향을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역 발전이라면 다 똑같이 내놓고 다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서 싸우는 차별성이 거는 없죠. 예, 중앙정치 갖고 싸우고 이렇게 예. 되니까 참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방이 실종된 지방선거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네. 그 과거의 선거의 흐름을 보면 대체로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 공약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당선된 쪽에서 그거를 잘 이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끌고 가다가 총선 때 국회의원들이 그 공약을 똑같이 들고 나와서 당에 계속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대선에서 대선 후보 공약으로 가면서 지역 발전의 그 전략이 완성되는 그런 형태로 선거가 흘러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는 그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메가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양쪽 후보들이 모두 그런 걸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 눈에 띄는 공약도 없고요. 또 이슈화되고 있는 공약도 별로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총선 후보자들은 기존에 있던 것만 또 재탕하게 될 거고 예. 그러면 다음 대선에 그 충청권의 발전 전략과 관련된 그 중요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침체되는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 충남 광역단체장 후보들 간에도 후보들 자질과 관련된 그리고 또 뭐 비판적인 인신공격성의 이 개인 인신공격성의 이런 비판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어쨌든 그 이장우 시장은 허태정 시장을 향해서 이제 무능 후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허태정 시장은 이장우 시장을 향해서 불통 후보 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다 프레임 전쟁의 일환이죠. 예, 이제 프레임을 딱 씌워서 예. 네이밍을 하는 거죠. 무능하다, 뭐 불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근거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전을 가지고 제시해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이장우 후보와 허태정 후보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대전에서 큰 두 후보의 차이는 뭘까 이런 건데 예를 들면 뭐 3대 사천에 지금도 공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준설 공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약간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갖고 논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쟁이 별로 없거든요. 정책 논쟁이 네. 없고 오늘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송원섭 원내대표가 와서 얘기한 게 뭐 옛날 냈던 병역 뭐 얘기 무슨 표절 얘기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서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더 나쁘다. 우리 후보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네. 저 사람이 더 나쁘다. 이런 얘기만 서로 공방을 가면 결국은 어찌 보면 이제 유권자들한테 더 실망을 주고 그놈이야 뭐 이렇게 하게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남에서도 그 김태흠 후보가 뭐 안희정 시즌 2라고 박수현 후보를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과거를 소환해서 그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소환해서 그 민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이 그러면 뭐 그런 공격에 대응하는 건 대응한 거지만
민주당 후보가 여당 후보기 때문에 여당 이재명 정부와 무엇을 같이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과거에 소환된 그런 발언들 또는 과거의 그런 것들만 계속 부각되고 있는 거죠. 오늘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원석 그 원내대표 와서 무슨 뭐 발가락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너무 치졸한 얘기들을 하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데 그런 발언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뭐, 여러 번 선거를 치르지만 선거의 양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 선거를 제대로 못 다뤘는데 지금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또 역시 깜깜입니다. 좀 이제 후보 등록하신 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 대전시 교육감은 지금 5파전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맹수석, 성광진, 오석진, 정상신, 진동규 이렇게 5분인데 최근까지 그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후보 등록을 하면서까지 그 맹수석, 성광진 후보가 이제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결렬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산이 됐네요. 예, 사실 뭐 그렇게 뭐 진전된 그런 논의는 별로 없었더라고요. 근데 해야 된다는 그 말만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결국은 그게 안 돼서 이제 5파전으로 가는 거고요. 세종시 교육감에서도 이제 강미애, 안광식, 원성수, 임전수 이렇게 4명이 4파전으로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 후보 단일화 얘기가 좀 있었지만 사실상 이제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충남교육감도 김영춘, 이병도, 이병학, 이명수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서 4파전으로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살짝 뭐 한두 분이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후보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진보 단일 후보 아니면 보수 단일 후보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 명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가 돼서 또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일반 그래서, 시민들은 잘 모르죠. 예, 그래서 누가 진보인지 누가 보수인지도 어차피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찍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당 공천을 받으면 이제 정당 후보가 나오니까 사람을 몰라도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교육감 후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후보자가 많으면 이게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이거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운으로 뽑히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더더욱 이제 그 세 지역 모두 현역 예. 교육감들이 이제 출마를 못하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더더욱 모릅니다. 그리고 예. 경력도 그렇게 뭐 딱히 어디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건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나중에 이제 선거 공보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좀 구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 선거를 전체를 지배하는 진보의 이슈라든지 보수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슈마저도 없다 보니까 어떤 후보가 진보 후보인지 보수 후보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감 후보들이 그 진보의 이슈, 본인이 진보를 표방하고 나왔다면 진보의 이슈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여전히 그게 없는 거죠. 예전에는 뭐 무상교육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점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슈를 못 만들어낼까요? 결국에 그 후보들이 그런 이슈를 만들거나 또는 그런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진영에 기대는 선거운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희석돼 버린다고 근데 볼 수 있죠. 본인들이 진영을 얘기하지만 정작 일반 유권자들은 뭐 그 후보가 어떤 진영에 있는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영에 있는 그 표시를 내는 정책을 들고 나오든지 어떤 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예. 진영에 기대려고만 했지 사실상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감 후보로서의 준비들이 다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차후에는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어떤 다른 해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방식 직선제가 과연 효과적이냐 이런 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지만 또 그래도 이제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게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지향하고 또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이장우 후보가 허태정 후보에게 제안한 토론 10번 하자는 거를 사실은 교육감 후보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시사 정책연구소 안필용 수장,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와 함께 장안의 이슈 진행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월 15일 금요일 5시 엔데사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곡으로 페이커 킹스의 Fire on Up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